3800제 중앙영문법 3학년 챕터 12 가정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법 하면 conditional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익숙한 단어 뭐야? condition이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다, 상태다. 조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또는 과거의 아쉬움을 표현한다거나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건문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정법이라는 것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라는 부사절 접속사 if라는 애를 가지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제적 표현이 들어가면서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세세히 다뤄보겠다. 영어에서 좀 어렵다라고 구분되고 있는 문법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컨셉 강의를 좀 해 나가 보겠습니다. 가정법이다 그랬어. 항상 몇몇 주제어들은 한자를 쓰면서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요. 한자어를 보면 얘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컨셉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는 거짓 가짜다 그랬어. 그리고 정할 정자에 법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실제와는 어떻다?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다른 상황을 가정하는 이유는 상상이나 추측이나 소망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마음을 갖다 표현을 해보고 싶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이거는 주절에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겠다 이거리 바로 조건절 부사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법이라는 것은 주절과 조건절의 두 문장의 어떤 관련성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실현되지 않는 아쉬움까지도 주절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if절이 얘기 나눴듯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앞으로 있을 현재나 미래에 대한 상상 긍정적 상상이나 또는 현재 반대 상황을 꾸미거나 또는 과거 시제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정법, 과거라든가 과거 완료, 조건절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그 주절의 경우인데 둘의 관련성이 있더라. 일단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고 나니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근데 그 결과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추측하거나 소망하거나 아쉬움을 나타내거나 상상을 하겠다. 그 결과를 말해주는 절이 바로 주절에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한 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If you go out, 네가 외출한다면 you can borrow my umbrella입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You can borrow 가까운 미래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조건절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건절 내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라는 표현까지도 익혀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건절 내에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법 현재다라고 얘기를 나누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갖는 표현은 가정법 현재에서 표현한다. 그런데 if I were you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너라면 I would drive carefully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주절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지만 가정법 현재, 과거,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조건절에서의 시제입니다. 그러니 동사가 과거에 나왔다. 가정법 과거 맞고요. 동사가 완료형이 나왔다. had라는 표현이 됐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표현할 거긴 해요. 자, 그런데 주절에서는 상상과 추측과 소망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걸 바로 조동사 형태를 빌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과거,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변하면 그렇죠. 시제의 과거적 표현이 표현될 수도 있지만 어떻다? 약간은 약한 추측이라든가 약한 소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화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있었죠. 바로 그 느낌을 살려서 이거는 현재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너라면 나 운전 조심스럽게 할 텐데 라는 표현으로서 지금의 상황의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 또는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상황의 반대다. 현재 내용을 얘기한다. 하지만 형태는 과거를 썰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현재보다 하나 앞선 시제는 결국은 과거 시제가 되겠는데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완료용을 쓸 거고 완료용을 쓰다 보니 과거라는 형태가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had, could라는 과거 완료가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나를 불렀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would라는 조동사 형태를 데려왔고요. have come 내가 갔었을 텐데 라는 표현으로서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 문장으로서 간단하게 가정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조동사의 과거형이다라는 걸 한번 짚어나가자. 이건 무엇이냐? 주절에서 뭐랄까 소망이나 추측이나 아쉬움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동사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얘기 나눴었죠. 특히나 과거형을 많이 사용하게 됐더라.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 들여다본다면 가정하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와 같이 결국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니까 추측에 관한 내용이 많더라. 근데 영어에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은 주로 무엇으로 표현했다? 조동사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본동사는 단지 행동과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내용일 뿐 뉘앙스는 조동사가 표현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문장의 주절은 추측과 약한 가능성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조동사의 과거형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시제 부분은 어떻게 해라? 조동사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조동사 뒤에 가정법 과거의 경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보고 아하 지금 현재 내용에 관한 반대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정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경우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형태죠. 그래서 have PP가 완료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하나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완료형이다라고 얘기 나눴었죠.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어떤 추측이나 약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현재는 조건문이라 해서 좀 더 기대를 표현하는 느낌이랄까. 그렇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어떤 아쉬움이나 추측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는 가정법의 의의가 가장 잘 살아있는 시제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래 사실까지 포함한다라는 가까운 미래라는 거는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현재나 미래에 단순하게 내용을 가정하게 해보겠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가정을 해보겠다 그럴 땐 가정법 현재다라고 하며 이거를 조건문이다라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야. 굳이 이름 자체가 달리 있다는 거는 기존의 가정법 법칙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고. 가정법 과거다 그랬어. 이건 다시 말해 현재 시제의 반대 상황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과거라 이름 붙인 거는 조건절 내에서 표현된 시제 형태가 그랬기 때문에 과거라 했고 이거는 문법적 표현 형태인 것이고 내용은 갖다가 한 시제 앞선 현재에 관한 내용이며 그 반대를 가정해서 추측이나 아쉬움을 표현하게 되었다. 조동사 과거형이 동원된다. 이런 뜻이고요. 과거 사실입니다. 과거 사실에 또 그 반대라든가 아쉬움을 갖다가 표현한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라기보다 이 완료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자라는 거죠. 하나 앞선 시대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했기 때문에 완료. 그래서 주절에서도 조동사의 과거형으로서 아쉬움이나 추측을 표현하되 완료형을 활용해서 한 시제 앞선 것이다 라고 내용을 표시하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시제표 알겠죠? 그 현재라는 기점을 얘기하자면 가정법 과거, 과거라는 기점을 얘기하자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면 다 긍정적인 느낌으로 조금은 일어날 법한 일들을 단순히 가정하자. 그게 바로 가정법 현재다라고 얘기했던 이 도표를 보면서 가정법 현재 미래 시점에 실현 가능한 일을 가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If you go out, you can borrow my umbrella와 같이 조건절 내의 시제가 가정법 현재다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 조건조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 하지만 can이라는 조동사의 원형을 썼다라는 거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뉘앙스를 조동사가 담당하겠다. borrow라는 원형으로서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표현했고요. 가정법 과거다.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 I were you와 같이 자 가정법 과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비동사의 경우는 무조건 was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수에 상관없이 were라는 표현을 쓴다. 생각해보면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했던 과거 시제 표현보다는 뭐라고 통합하면서 이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고 있어라는 표현을 좀 더 뉘앙스를 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If I were you, I would drive carefully입니다. 자, 그래서 would라는 얘는 과거 시제를 반영했다라기보다는 나마 뭐뭐 할 텐데라는 나의 강한 무슨 뉘앙스를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나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할 텐데, 다시 말해 상대방이 너무 조심스럽지 않게 운전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내가 너라면 뭐뭐 할 것 같아 라는 뜻으로서 이런 추측과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래요. 과거 완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반대 상황이거나 일어났을 리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겠다. 어쨌든 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조건절 내에서의 동사의 표현 형태를 보고 정해졌을 뿐, 과거 사실보다 더 앞선 과거가 아니라 과거 사실에 반대적으로 표현한다. 한 시제 앞서서 자꾸 표현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 너라면이면 if 잠깐만. 내가 만약 너에게 전화를 했더라면이에요. 내가 만약에 전화한다면이라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if you called me와 같은 과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제에 대한 얘기를 나눌 것이냐에 따라서 과거형으로 갈지 과거 완료로 갈지로 판단하고 여기서 역시나 뭐다 조동사의 과거형으로서 아쉬움이나 추측이라든가 상상들을 표현하겠다. I would have come. 여기서는 아쉬움이 표현이 되겠죠. 네, 갔었을 텐데. 그때 갔었을 텐데. 자, 그래서 동사 형태도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는 다 조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이었다면,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 원형이었다면, 여기서는 완료형이 있었다. 왜? 지금 기준이 된 시점보다 앞선 시제, 다시 말해 과거 시제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완료형이 온 거예요. 과거니까, 뭐 헤드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럼 조동사의 역할이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때문에 한 시제 앞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완료형이 왔어야 되기 때문에 I would have come이라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